네, 2020년도 제1회 ITQ 엑셀 기출문제 중에서 제1작업 함수와 조건부 서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작업은 지난 강좌의 표서식과 함께 함수식이 들어가는데요. 240점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입력하시고 셀 서식을 고치고 도형이나 결제란 만드는 작업에서 실수 없이 완전하게 작업을 하시기를 당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함수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다 완전하게 풀어보시고 100점을 맞으시면 좋겠지만 만약에 함수가 어렵다고 하시면 많은 부분을 시간을 여기서 할애하지 마시고 간단하고 쉬운 함수 먼저 해결하신 다음에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을 다 하시고 남은 시간에 한해서 못 푸른 함수를 풀어주시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가로 안에 있는 1, 2, 3, 4는 문제 번호이기 때문에 입력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1번부터 문제를 풀어 나갈 텐데요. 자, 1번의 경우에는요. 추주 함수하고 미드 함수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조 날짜의 값과 이 상품 코드에 있는 네 번째 값이 1일 경우에는 365를 더하고 제조 날짜의 기간을 조건이 들어가네요. 1이면 365일, 2면 500일, 그 다음에 3이면 730일을 더해서 결과값을 돌려주는데 이때 이 기간을 산정하는 함수가 미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값이 1일 경우, 2인 경우, 3인 경우를 뽑기 위해서는 미드 함수를 사용하고 그 결과값에 따라서 순서대로 값을 선택하는 것이 추주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주어진 함수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if 함수를 사용하실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데 if 함수 사용하시게 되면 그 결과값이 맞아도 0점이 되고요. 직접 입력을 해서 답을 쓰셔도 0점이 돼요. 반드시 함수식을 주어진 대로 입력해서 계산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셀 서식을 얘와 같이 처리하셔야 되죠. 자, 지금 2번 문제도 이렇게 예로 들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잘 보시고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서식을 맞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맨 첫 번째 우리가 숫자는 또는 회계 형식은 오른쪽으로 정렬해라. 그거에 맞춰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블로그에서 ITQ 기출문제 제1작업 함수 문제라는 파일을 내려 받으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통기한의 함수를 푸시려고 하면은 두 개의 함수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먼저 상품 코드에서 네 번째 글자 하나를 추출해서 이제 해결하셔야 되는데 먼저 미드 함수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미드 함수의 경우는 이 데이터의 이 왼쪽에서부터 하나, 둘, 자, 빼기도 포함됩니다. 셋, 넷. 네 번째 있는 이 위치에서부터 글자 하나, 그러니까 3이 되겠네요. 요 위치의 글자 하나를 뽑아서 1이면 365, 2면 500일, 3이면 731을 제조 날짜에다 더해라. 이런 문제가 됐는데 요 1, 2, 3을 뽑아내는 것이 미드 함수고 그거에 따라서 365, 500, 730을 선택하는 것이 추주 함수예요. 그래서 자, 이 함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먼저 I5셀에 먼저 놓고요. 수식 기호를 입력을 합니다. 자, 먼저 함수를 사용할 때는요. 문제에서 주어진 순서대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수식 기호 쓰시고 추주함수를 선택을 하실 때, 자, 이렇게 글자를 써 나가실 때 밑에 함수 리스트 목록에서 더블 클릭, 해당되는 함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되고요. 함수 문제는 쭉 키핑하셔도 되지만 설명을 위해서 fx 수식 입력줄의 함수 상자, 함수 삽입 버튼을 눌러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즉, 함수가 완전하게 익숙지 않을 때는요, 이렇게 대화상자에서 인수를 이해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걸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주함수는 선택하는 함수인데 첫 번째 인덱스 넘버는 이 상품 코드에서 네 번째에서 글자 하나를 뽑아내는 그런 함수, 즉 미드라는 함수가 중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드 함수를 쓰실 때 이 인수상자에서 미드 함수를 쓰실 때는 반드시 가로를 열고, 그러면 수식 입력줄 보시게 되면 미드 함수가 자동으로 기록되는데요. 이때 미드 함수 이름을 클릭을 하면 이 함수 대화 상자는 미드 상자로 바뀌게 됩니다. 인수가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미드 상자에서 첫 번째 텍스트는 상품 코드 B5가 되겠죠. 자, B5에서 두 번째 인수는 스타트 넘버라고 해서 네 번째 해당이 되는,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네 번째에서 몇 개, 한 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미드란 함수는 글자 하나를 추출해내는 그런 함수가 되겠고, 다시 수식 입력줄에서 추주함수 이름을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는 추주함수로 바뀝니다. 그러면 인덱스 넘버의 미드 함수가 기록된 것을 확인하셨고요. 자, 그러면 value 1, 2, 3, 즉 이 결과값에 맞춰서 value 값을 입력을 하실 때 만약에 1이면 이 제조 날짜에 더하기 365를 하고, 자, 2면 제조 날짜에 500일을 더하고, 3이면 제조 날짜에 730을 더해라 라는 문제가 되죠. 4는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결과값에 따라서 세 번째 값을 초이스 선택하는 거죠. 2가 나오면 두 번째, 1이 나오면 첫 번째 값을 돌려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날짜가 나오는데요. 혹시 날짜 서식이 아니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 홈 탭의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핸들로 자동 채우기 할 때 식만 자동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서식이 자동 채워질 경우에는요, 이 끝에 자동 채우기 옵션에서 서식 없이 채우기를 눌러주시거나 이 선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이 표서식에서 테두리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 서식같이 같이 채워지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서식 없이 채우기만 눌러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지금 랭크 함수를 사용을 하네요. 자, if와 랭크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and 연산자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판매 수량을 내림차순으로 등수를 구하셔서 1, 2, 3등까지만, 3등이면 1, 2, 3이죠. 그러면 이것을 식으로 만든다 그러면 3보다 크다, 3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리고 3을 포함할 때는 자, 이렇게 식을 세워주시면 되겠는데 이것을 이렇게 쓰셔도 결과는 같겠죠. 그런데 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4 미만이어도 1, 2, 3등이 되겠지만 이 식에서는 3 이하로 식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하실 것이 그 외에는 공백으로 처리해라는요, 비워두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쌍따옴표를 이렇게 앞뒤로 붙여서 입력을 해서 빈칸 처리해라, 공백 처리해라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도 역시 if와 랭크 함수를 순서대로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제5셀 클릭하시고 수식 기호 그리고 if 순서대로 부르고요. 더블 클릭하신 후에 FX를 눌러서 자, 이 안에다 계산을 하실 때 첫 번째 로지컬 테스트에는 등수를 계산해서 3등까지만을 물어봐주는 식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로지컬 테스트 안에 RANK 가로 열고죠.
그래서 가로를 열고 이 안에다 등수를 계산하는 식을 세우시면 되는데 이때 fx의 랭크 함수 이름을 클릭을 하면 대화상자는 랭크 대화상자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랭크는 등수를 구하는데 등수를 판매 수량을 기준으로 등수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G5셀을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레퍼런스는 G5에서부터 G12까지가 되겠죠.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냐. 자, 그런데 등수는 하나만 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G6, G7 이렇게 옮기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의 범위는 바뀌면 안 되는 절대 번지가 되겠죠. 그래서 F4 절대 번지를 클릭을 하시고 자, 세 번째 오더의 의미는 내림차순 또는 오름차순인데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이죠. 숫자가 큰 걸 기준으로 1, 2, 3등을 매기기 때문에 오더, 즉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내림차순이죠. 그러니까 0을 쓰시거나 안 쓰셔도 된다는 내용인데요. 0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0이 아닌 1의 값을 썼을 때는 작은 숫자를 1등으로 보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림차순 기준으로 등수를 매기는 함수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다시 수식 입력 줄에 if 함수를 클릭을 한 다음에 로지컬 테스트 안에 등수만 구했지 3등까지인지는 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뒤에 칸을 클릭을 하신 뒤에 작거나 같다 3등 이렇게 식을 완성하셔야 맞다 틀리다라는 결과값이 나오죠. 그래서 3 이하면 1, 2, 3등이라면 if true로 가셔서 등수를 계산해서 뒤에다가 몇 이라고 결합을 해라. 그러면 랭크를 한 번 더 구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랭크 앞에서 구한 이 랭크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와 C 즉 카피 단축키 컨트롤 C를 애우시면 좋겠어요. 컨트롤 C 그 다음 아래 칸으로 내려오셔서 컨트롤 V 랭크란 함수를 다시 한번 기록하셔도 좋지만 이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해서 쓰셔도 된다는 점. 자, 그리고 AND 결합 기호와 문자를 연결하기 위해서 쌍따옴표 앞뒤로 위 앞뒤로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 2, 3등이 아닌 등수의 경우는 공백 또는 빈칸으로 처리하시오는 쌍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연속적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비어있는 것은 1, 2, 3등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니까 핸들로 끌어서 식을 완성하시고요. 자, 그리고 서식 없이 채우도록. 자, 서식이 복사되지 않았으면요, 그냥 두시면 돼요. 만약에 복사가 돼서 선의 모양이 이상해졌다면은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등수 문제, 판매 순위 문제 해결하셨고요. 자, 그 다음 브라질 원산지 판매가 단위 평균. 자, 문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브라질 원산지라는 항목에 판매가의 평균을 구하는 건데 자, 그거를 데이터베이스 함수 즉 dAverage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근데 조건은 입력 데이터를 이용하시오 라는 거 뭐냐면 지금 내가 입력한 이 주어진 테이블 안에서 조건을 만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의 인수는 첫 번째 인수가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계산할 필드 위치가 되겠고요. 필드. 그 다음 세 번째가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는 목록 범위, 데이터 범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드의 위치, 그리고 조건 범위 이렇게 지정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함수인데요. 자, 그러면 식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 average 함수예요. 그래서 자, 더블 클릭 그리고 fx
자, 이 대화 상자 안에 보시게 되면 자, 이 인수를 세개를 입력을 할 때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부터 잡으셔야 되냐면 B4에서부터 H12까지 설정하시면 돼요. 유통기한과 판매 순위는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산식을 선생님들이 푸셨을 때 또 뭐 풀리지 어려워서 못 풀었을 때를 감안해서요. 이 부분은 생략하셔도 상관없고요. 이 범위를 포함하셔도 상관없으세요. 그런데 2작업, 3작업을 염두에 두신다면 B4에서부터 H12까지가 데이터베이스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범위에서 자, 무엇을 계산하느냐? 판매가 단위원, 즉 여기가 되겠죠. 이 판매가 단위원 H4 필드의 위치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세 번째 이 주어진 입력 데이터 중에서 조건이 뭐냐? 커피 원산지가 브라질. 그래서 D4에서 D5 이렇게 범위를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데이터베이스의 공통점이 뭐냐면 데이터베이스 함수 즉 daverage, dsum, dmax, dcounter 함수 이름 앞에 d가 붙는 함수들을 사용하는 방법이 거의 같은데요. 데이터베이스와 그 다음에 필드 위치에서 지금 판매가 단위 원의 위치를 H4셀을 그대로 직접 입력을 했는데요. 지정된 B4에서부터 H4까지 이 범위에서 왼쪽부터 필드 위치가 1, 2, 3, 4, 5, 6, 7 이렇게 번호가 순서대로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H4 대신에요. 7이라고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풀이에 보면 H4나 또는 7이라고 입력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크리테리어 조건 D4에서 이 필드명을 반드시 포함을 해서 범위를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이 필드명이 브라질인 경우죠. 지금 브라질 원산지니까. 그러므로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는 구하실 수 없으세요. 이 입력 데이터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필드 이름과 떨어져 있는 조건 값으로는 조건 범위를 잡으실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의 문제가 나온다면 별도의 공간에 조건을 만드셔야 된다는 점. 그래서 지금 문제는 입력된 데이터 안에서 조건을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D4에서 D5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누르시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소수점 평균이니까 이렇게 나오죠. 자, 이럴 때는 셀 서식에서 세 자리를 선택하셔도 되는데요. 홈에서 쉼표 눌러서 처리하셔도 됩니다. 자, 이 문제를 잠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콜롬비아나 에티오피아인 경우에는요. 자, 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별도의 공간에다가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직접 쓰셔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조건은 이렇게 복사해서 Ctrl C, Ctrl V로 만약에 문제에서 주어진 공간에 조건을 써라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요. 고급 필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커피 원산지라는 필드명과 떨어져서 이렇게 입력된 조건은 선택하실 수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이렇게 별도의 공간에 입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14셀을 보시게 되면 11월 15일 이후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이후라는 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실 때 날짜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후라고 하면 크거나 같다라는 개념. 왜냐하면 이제 문제에서 포함을 11월 15일을 포함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그래서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의 개념이고요. 만약에 15일 이전이다라고 했을 때는 작거나 같다 이 하로 또는 미만으로 연산자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후에 이 조건에 맞는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문제가 되는데요.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11월 15일 이후 제조한 커피의 판매 수량의 합은 해당 일을 포함해서 제조한 상품의 판매 수량의 합을 sumif라는 함수로 계산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sumif 함수, countif 함수 등등 같이 average 함수 같은 방식으로 사용을 하니까요. 그 인수에 대한 이해만 정확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sumif 선택을 하시고요. 자, 요 문제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sumif. 자, 이거 역시 FX 누르셔서 인수 상자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이 sumif가 됐던 average if, count if 사용 방법이 같습니다. 이 세 개의 인수의 의미는 첫 번째는 range는 15일 이후를 우리가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제조 날짜가 되겠죠. 이 제조 날짜 중에서 라는 뜻이고요. 크리테리어는 조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데이터베이스 즉 디에버리지와는 다르게 크리테리어는 여기서 직접 써주시게 됩니다. sumif, countif 모두 이 조건은 직접 쓰실 때 이때 조건의 의미로 쌍따옴표에다가 안에다가 써주시는데요. 크거나 같다. 2019년 11월 15일 데이터 입력 방식에 맞게 이렇게 쌍따옴표 안에다가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5에서 22 안의 범위 첫 번째 레인지, 그 다음 크리테리어 그 안에서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만 찾아서 마지막 썸 레인지는 커피 판매 수량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G5에서부터 G12까지 자, 요 범위에 있는 숫자들, 요 조건에 맞는 것들만 더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쉼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문제 풀어 나가시고요. 최대 커피 원가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최대 커피 원가는요, 정의된 이름, 앞에서 우리가 이름 정의한 원가가 있는데 그 원가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라지 함수를 사용을 합니다. 맥스라는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지만 문제에서 주어진 대로 라지 함수를 우리가 사용을 하셔야 되니까 자, 라지 함수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레이라는 것은 범위를 의미해요. 그래서 커피 원가 전체 범위가 되겠죠. 이 전체 범위를 드래그 하셔도 되고요. 이름을 정의했으니까 직접 원가라고 이렇게 쓰셔도 범위가 자동으로 잡힙니다. 자, 그리고 최대니까 제일 큰 걸 의미하겠죠. 그래서 이 K는 몇 번째라는 의미의 2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두 번째로 큰 하면 2를 쓰시는 거고요. 세 번째로 큰 걸 찾아라 그러면 3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대니까 2를 썼는데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문제에서는 라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죠. 그래서 맥스, 민, 라지, 스몰 함수를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역시도 쉼표 눌러주시는데요. 맥스의 경우는 이 자동 합계에서의 최대값 하시고 커피 원가 이런 식으로 구하셔도 돼요. 그래도 똑같은 값이죠. 그런데 맥스와 미는 말 그대로 몇 번째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론 개념으로는 라지와 스몰이라는 함수를 사용하실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빠짐없이 나오는 함수가 바로 VLOOKUP 함수가 되겠는데요. 자, 이 VLOOKUP 함수와 표시되는 형태 기억하셔야 되고요. H14셀을 가지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우리가 문제 해결했던 H14를 가지고 상품명에 대한 제조 날짜를 구하는데 이 VLOOKUP의 인수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주 함수, 미드 함수, 중첩, 그 다음에 if, 랭크 함수와 and 연산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
그리고 sum if, count if, average 함수, large, max, min, small, 그리고 VLOOKUP. 나오는 함수가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계속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인수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리하시면 좋겠고요. 자, VLOOKUP은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자, VLOOKUP 자세히 설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H14셀은 이거를 참조해서 제조 날짜를 여기다가 표시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J14셀에 놓고요. 자, V lookup. 자, 찾기 참조 함수 문제는 VLOOKUP 외에 HLOOKUP 함수도 있는데요. 지금 ITQ 예제에서는 거의 VLOOKUP 함수 문제만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VLOOKUP 찾는데 첫 번째 lookup value라는 것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엇을 찾을 것인가? 찾는 값이 뭐냐? 자, 이거죠. 이걸 찾을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어디서 찾을 거냐가 되는데요. 자, 이 두 번째 어디에서 찾을 거냐는 지금 여러분이 범위를 선택하시기를 이 상품명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잡으셔야 돼요. 상품 코드가 들어가면 안 되고요. 상품명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서 자, 여기서부터 해서 H 판매가까지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제조 날짜라서 제조 날짜까지 하셔도 되는데요. 범위를 이렇게 크게 잡겠습니다. H에서부터 이렇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범위 안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이 제조 날짜가 몇 번째 있나요? 이렇게 보시면 제조 날짜는 상품명을 기준으로 1, 2, 3 그죠? 세 번째가 되는 거고요. 원가는 4, 판매 수량은 5, 판매가는 6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컬럼 인덱스 넘버라는 것은 몇 번째 열라는 숫자를 써주셔야 되고요. 자, 레인지 룩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산토스 NY2를 찾았다. 그러면 세 번째 열에 있는 이 값을 정확히 일치하는 표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다. 정확한 값으로 이 값이 정확하게 산토스하고 붙어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숫자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겠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자, 다시 이제 입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lookup value는 H14가 되는 거예요. 이 값을 테이블 어레이 어디에서 찾을 거냐는 주의하실 것이 B4 상품 코드에서부터가 아니라 상품명에서부터인데요. C4를 포함해도 되고요.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거는 문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4에서부터 범위를 잡아서 H12까지 범위를 지정하셔도 되고요. C5에서부터 범위를 이렇게 H 12까지 범위를 잡는 걸로 할게요. 왜냐하면 필드명이 필요가 없으니까. 실제 데이터만 필요하니까 테이블에서는 C5에서부터 잡을게요. 그런데 C4부터 범위를 잡아도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필드명으로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몇 번째 열에 있는 걸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지금 범위를 잡을 때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고. 이렇게 범위를 잡는 이유 중에 이 상품명, 이 필드명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중요하지만 이 룩업에서는 이 범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필드의 위치 번호가 있기 때문에 굳이 필드명은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자, 제조 날짜는 세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범위를 테이블 어레이는요 반드시 상품명으로 찾을 때는 상품명에서부터 만약에 상품 코드였으면 B5에서부터 범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끝범위는 상관없어요. H12부터 하시도 끝나도 되고요. G12에서 끝나도 상관없어요. 또는 E12에서 끝나도 이거는 틀리지 않습니다. 답을 채점을 돌리게 되면 범위를
요렇게만 잡으셔도 상관은 사실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시작점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 C 상품명에서부터 잡으셔야 된다는 거,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 그다음 마지막 레인지 룩업은 상품명을 찾아서 일치하는 세 번째 값을 돌려줄 때 이 값이 찾은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느냐, 요 값이 정확하게 일치하느냐를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인지 룩업 칸은요, false 값을 쓰셔야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로 입력을 해라 라는 뜻이 되겠고요. 뭐 true 값의 경우에는 글자가 떨어졌거나 아니면 붙었거나 숫자가 있거나 없거나 비슷한 글자가 있을 때도 뭐 예를 들어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라면 true 값을 사용을 하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false라고 쓰셔도 되지만 엑셀에서는 false가 0 값을 갖고 있어서 0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래서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해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부하실 때 좀 더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잘 이해를, 지금은 설명이 좀 많아서 어려울 수 있는데요. 좀 그 구간을 반복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 브이로그업은 중요해서 그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지정된 H14가 상품명이죠. 그래서 H14를 이 두 번째 테이블 어레이에서 범위를 잡을 때 C5에서부터 잡아야 된다. C4에서 잡아야 된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B부터 잡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품명으로 찾으실 때는 상품명을 첫 번째 열로 두고 범위를 잡으셔야 되고요. 우리가 찾는 것이 세 번째 제조 날짜인데 C5에서부터 E12까지 범위를 선택을 하셔도 상관은 없으나 C5에서부터 H12로 범위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조 날짜는 상품명에서부터 세 번째 열, 그리고 정확하게 찾고자 할 경우에는 0, 즉 false 값을 쓰시면 되겠다. 자, 그렇게 작업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날짜인데 숫자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표시 형식에서 간단한 날짜 서식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된 결과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에는 열 너비를 조절을 해서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판매가 셀에 데이터 막대 스타일 녹색을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해라. 자, 조건부 서식의 문제 스타일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 범위가 판매가죠. 자, 판매가 범위를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 홈 탭의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 녹색이면요, 그라데이션으로 채우는 게 있고 단색으로 채우는 게 있는데요. 자, 그라데이션 녹색으로 하겠습니다. 상관없다는 뜻이고요. 그라데이션 녹색으로 하시고요. 자, 그리고 다시 조건부 서식의 규칙 관리로 가세요. 규칙 관리로 가서 자, 지금 데이터 막대 그리고 규칙 편집에 가셔서 최소값의 자동을 최소값으로, 최대값의 자동을 최대값으로 바꾸신 후에 테두리를 없음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막대가 빨강, 녹색, 뭐 파랑이 됐던 지시사항은 여기까지 해결해 주시면 돼요. 최소값, 최대값, 테두리 없음 이렇게 선택하시고 확인 눌러서 결과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헷갈리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 보시게 되면 그라데이션과 단색이 있는데요. 어떤 색이든 간에 지금처럼 해결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라데이션에 녹색으로 처리를 하시고 규칙 관리에 가셔서 규칙 편집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1작업의 문제가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요. 아마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문제를 다 풀어서 240점을 다 만점을 받는다고 욕심을 부리시지 말고요. 적어도 조건, 서식 완전하게 실수 없이 하시고 함수 부분에서는 푸실 수 있는 가장 쉬운 함수 몇 개만 해결하시고 그리고 2작업, 3작업, 4작업까지 가셔서 시간을 확보하신 후에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함수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략으로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ITQ 기출문제 예제 풀이를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부 서식에 관해서는 좀 더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꼭 풀어 보셔야 되겠습니다.